제가 생각하는 방향에 우리 회사 사명이 있어요. 한샘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다 주거잖아요. 솔직히 리모델링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 오시는 고객님들이나 저희한테 이제 의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보면 간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가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이 아픈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살기에는 좀 약간 부족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고쳤으면 왕성하게 활동을 하잖아요. 그럼 집에서도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왕성하게 아니면 집안에서 좋은 분위기를 느끼고 싶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주는 효과는 솔직히 저는 엄청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고 나면 어디는 공간에 가서 쉬고 싶잖아요. 그 다음에 머무르고 싶고, 저희는 요즘에 이제 스테이라고 많이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런 머무르는 공간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면 삶이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 아늑하면서 휴식을 하면서 OTT 뭐 동영상을 본다거나, 아니면 가족들과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홈오피스를 하는 것도 있고, 그 안에서 같이 뭐 취미생활을 한다거나 여러 공간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전처럼 좀 딱딱하고 답답하거나 아니면은 좀 인테리어가 되어 있지만 그런 기분이 잘 안 들어요. 근데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을 통하면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이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거에 대한 리모델링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리모델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시는 거는 그 금액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맞는다고 하면은 솔직히 강력 추천드립니다. 신축 아파트 리모델링을 하신다. 네,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뭐 상위 1%의 삶을 살고 싶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 문의를 해주신 분이 있어요. 아, 내가 어디 아파트 새로 입주를 하는데 뭐뭐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 그럼 저는 가서 현장을 보고 말씀을 드리지만, 안 바꿔도 되는 것들은 쓰시다가 하세요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게 인테리어 하시는 거는 정말 필요한 공간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 부분이 정말 내 삶에 영향을 줄 만큼 마음에 안 들거나, 이제 이런 거야. 동선상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솔직히 하시는 게 맞는데, 뭐 예를 들면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이 쓰진 않잖아요. 시간으로 따져보면 그런 공간이란 거는 뭐 쓰시다가 정말 이제 노후화되고, 아, 디자인도 후졌고 너무 물때도 끼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제품도 깨지는 것도 있고 발생하고, 그럴 때는 좀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저는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뭐 아까 뭐 동선이 방해된다거나, 아니면 정말 이거는 내 삶에서 이거는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디자인이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렇게 그런 거 이유 아니고서는 솔직히 폐기물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 지구의 자연 환경이나 아니면 지구의 그런 요인을 위해서도 좀 약간 솔직히 신축은 그렇게 많이 추천드리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위 1%의 삶을 살고 계신데 하셔도 되죠. 그리고 그게 내가 생각하는 만족도가 크다면 그거는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계속 신경 쓰면서 되게 어떻게 보면 또 불행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리모델링도 추천드리긴 해요. 예, 그거는 각자의 여건과 판단에 맡기셔서 앞으로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후주택 리모델링은 일단 생각해 보시면 하면 좋죠. 근데 금액적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요인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부분적으로 하느냐 전체적으로 하느냐, 이것도 되게 엄청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노후주택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수, 단열, 결로, 그 다음에 설비, 이런 문제가 제일 커요. 거기에 뭐 누수가 됐으면 곰팡이가 쓸어서 뭐 환경에 병이 걸릴 수도 있고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단열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일단은 연료비나 아니면 난방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당장은 되게 많은 손해를 입고 계속 사시는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누수가 문제가 생기면 집에 물이 샌다는 거는 다른 뭐 전자제품이나 아니면 가구라든가 아니면 뭐 마루라든가 여러 가지 벽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리모델링이 반드시 필요하죠. 인테리어도 필요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삶을 영위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30년이 지난 건물들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크랙이 가거나 그 각 자재에 그 수명이 다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특히 뭐 옥상 방수라든가 아니면은 창호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뭐 균열이라든가 생겨서 거기에 발생하는 것들, 뭐 벌레가 들어올 수 있고, 뭐 단열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누수가 발생하는 여러 건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뭐 20년에서 30년 지난 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한번 리모델링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집을 아니면은 딱 리뉴얼하는 느낌으로 하시는 거를 좀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나 신축 주택을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이제 노후주택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느냐, 이제 이거를 가끔가다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예전보다 리모델링 비용이 비싸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반대로 아파트나 집값도 오른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아파트하고 집값들이 많이 올라서 솔직히 괴리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 가격에 들어가니 차라리 내가 노후주택 사서 리모델링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산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답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구옥이라든가 지금 기존에 지었던 아파트들의 위치는 솔직히 나쁘지 않아요, 전혀. 그 위치에 인프라를 다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노후주택의 아파트를 사서 리모델링하는 것도 참 괜찮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좀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에이스가 잘 돼야 되고, 그 대표 마인드나 아니면은 그거의 시스템이 잘 돼 있는 업체를 찾으셔야 돼요. 근데 처음 만나보고 견적 받아보고 이거 가지고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제안서라고 봐요. 이 사람이 인테리어 잘해줄지 말해야 될지 잘하는 업체인지 못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안서에는 녹아있는 그런 트렌드라든가 아니면 정성이 쏟아져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상담하면서 주고를 받으실 거잖아요. 그 중에 이제 제가 몇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배수, 그 다음에 급수, 그 다음에 누수, 그 다음에 뭐 여러 결로현상, 단열,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물이 안 빠지면 엄청 힘들잖아요. 물이 잘 안 나오도 힘들고, 추워도 힘들고, 그죠? 집에서 물이 새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설비 분야가 터져서 문제가 생겨도 하고, 아랫집에 피해를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꼼꼼히 챙겨줄 수 있는 업체를 찾으셔야 되는 게 기본이고, 그리고 견적을 여러 가지 비교하시다 보면, 뭐 터무니없이 싼 업체도 있고 터무니없이 비싼 업체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기준을 잘 삼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업체는 예를 들면 종이 한 장, 10장을 붙여야 되는데 한 장만 붙이고도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5장만 붙여놓고 10장을 다 붙여야 되는 생각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각자 그 사장이라든가 그걸 진행하는 사람의 역량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꼭 지켜지냐 안 지켜지냐는 솔직히 고객님이 판단하기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소홀하지 않는 업체, 예를 들면 돈이 들어가야 될 부분은 분명히 돈이 들어가야 돼요. 부속을 쓸 때 정품을 써야 되는 건 꼭 정품을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꼼꼼히 검토를 하시는데, 그래서 아까 터무니없이 싸거나 그렇다고 터무니없이 비싼 거나 이건 피하셔야 되겠지만, 계약을 따고 해서 싸게 한 다음에 나중에 금액을 올리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약간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간다거나, 아까 제가 제안서 말씀드렸죠. 제안서만큼 중요한 게 공사 계획서예요. 이 회사에서는 어떤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 계획서가 제대로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거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공사가 진행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솔직히 주먹구구로 일하는 거잖아요. 계획이 없으면. 그런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야지만 차근차근히 공정에 맞는 사전 작업도 해야 되고, 나중에 추후 작업 고려해서 이런 작업들을 해놔야 되고, 제품은 요게 쓰여져야 되는 것들을 확실하게 고객님과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공사 계획서니까, 꼭 업체를 선정하실 때 계획서를 못 봤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한 확인은 꼭꼭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공사 계획 단계. 그 안에서 의사소통이야 뭐 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꼭 AS가 잘 되는지, 주위 평판은 어떤지.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잘하는 거는 언급을 안 해요. 예를 들면 이 업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의심하죠. 이거 광고성 글이야, 이걸 어떻게 이걸 믿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악성 댓글 있잖아요. 악성 댓글은 사람들이 다 꼼꼼히 읽어보잖아요. 네? 근데 그 악성 댓글이 있으면 나쁜 업체는 맞겠지, 나쁜 업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고객님과 뭔가 트러블이 있어서 그렇게 올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잘 되는 업체는 댓글도 잘 안 올라가요, 솔직히. 왜? 기본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런 검토해 보시기, 뭐 주위의 평판도 한번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된다는 거. 저희한테 한 고객들 특히, 예를 들면은 옆에서 그 업체가 했다면 그걸 한 고객님의 평판을 들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뭐 아니면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잘 시청하셨나요? 뭐 저 나름대로 개인 사견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지나가는 방향일 수도 있고, 다른 데 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려고 해요. 왜냐면 어떤 회사에 왔을 때 이거를 이제 모르잖아요. 이제 이런 소개하는 채널을 많이 만들어서
뭐 해드리는 게 고객님들한테 한 뭐 도리라고 할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노력할 테니까 우리 잘 들으셨으면 우리 또 뭐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해주시고 뭐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겁니다. 네, 그렇게 해주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많이 감사합니다.